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동환입니다. 나는 PM이다. 제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오늘 한 사람이 없으니까 되게 허전하네요. 예. 예, 오늘 저희 멤버 중에 한 분인 백강구 부장님이 네. 미쿡 출장으로 인해서 지금 공석으로 이제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랑 김태형 소장님하고 둘이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슬픔에 잠긴 상태에서 제가 막 즐겁게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좀 언밸런스 하긴 한데, 그렇다고 또 너무 우울하게 방송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슴에 이거 보이시나요? PM. 예, 여기 김태형 대표님도 똑같은 티셔츠로 맞췄는데요. 저희가 커플은 절대 아니고 커플 티처럼 이게 방송용 의상을 협찬을 받지 못해서 제 사비로 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는 직접 이 마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뭐 맡겨야 되고 이제 불편하니까 막 이렇게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PM이라는 마크가 들어가 있는 옷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옷의 원래 브랜드는 플레이 몬스터라는 나름 또 유명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나름 PPL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 홍보를 먼저 하고 나중에 현금으로 협찬받는 방식으로 해볼까 해서 일단 시도는 했는데, 혹시 플레이 몬스터 담당자나 그 주변에 지인분들 계시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좀 이렇게 알려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달랑 한 장밖에 없거든요. 이거 이제 빠를 때 되면은 다른 걸 또 입어야 되니까, 인터넷 보니까 다른 색깔도 많던데 좀 협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무대 의상을 입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회 방송인데요. 4월 29일, 내일이 4월 30일 마지막 날이네요. 4월달도. 자, 그래서 3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포스코 건설의 강신봉 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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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앉으시죠. 예. 저희가 항상 게스트분이 나오시면 셀프 인트로덕션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 홍보 자료에 다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프로필이 화려하신데, 한번 본인의 소개를 좀 한번 시청자분들한테 인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쪽을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저 좋은 자리에 너무나 반갑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오늘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뭘요? PM이 오니까 예. 아까 새로운 그 소식이라든가 또 새로운 정보, 네. 특히 requirement management 또 참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발주처의 고객 만족 차원에서 주로 고객 오리엔티드 된 그런 거겠죠. 그래서 한 수를 오늘 배우고 간다는 마음에서 참 고마운 생각도 듭니다. 네. 제 부장님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고마워서. 전 현재 포스코 건설의 PMO 그룹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기 전에 이제 브라질 CSP 제철소 건설 사업을 한 4년 정도 피지빌리티 스타디부터 견적, 계약, 수행까지 쭉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회사에 뭐 베트남 제철소 사업이라든가 또 견적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수행했었고, 그 전에는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 현대 건설에서 한 18년 정도 근무를 쭉 했었습니다. 그럼 주로 해외 사업 위주로 이제 많이 했었고, 물론 뭐 국내 사업도 일부 초기에는 했습니다만, 이제 그러면서 해외 사업을 하면서 이제 이 선진국의 어떤 PM 사업관리 기법 이런 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도 좀 아카데믹하게 접근을 좀 해서 이제 PM 분야 이제 공부도 하고, 또 현재는 박사과정 공부도 하고 있고. 야, 실무와 이론 문무에 그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해외를 나가려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또 공무원 해서 된 게 아니고 또 전문가 자격 이런 것도 실제 경험한 외국에서 프랙티스한 자격증들을 다 이제 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는 아직 그게 없으니까 그 당시에 제가 1997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그 미국의 사학관리 제도가 한전에 원전을 하면서 이제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한전 분들이 그 초기에 많이 보급을 했죠. 백테리아 등의 회사에. 그래서 그때 아마 PMP를 해외 사업을 저도 하면서 필요하다 생각하는 차에 한전에서 그걸 이제 보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마 98년도에 PMP를 아마 시득을 한 것 같아요. 좀 꽤 된 것 같은데. 한 야, 대표님이 98 저보다 년도면? 좀, 2003년도입니다. 아, 그럼 저보다 PMP 후배시네. 네. 98년도면 거의 국내 국내 많지 않죠. 100여 명. 넘버 내외. 10 내외, 네, 넘버 10이 그런 될 것 것 같아요. 같은데요. 제가 98년도면. 대리 때 아마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코스트 절감, 원가 절감 이런 게 또 필요하니까 미국에 보니까 그 밸류 스페셜리스트라 그래서 아, 가치공학 전문가 자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트를 어떤 프로세스 계획에 절감하는 그런 건데 아주 그 유용한 저기 서티라고 생각이 돼요. 그걸 이제 한 2000대 초에 취득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니까 아 이게 공부할 게 차차 이게 해외를 가다 보니까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CP라고 Certified Plant Engineer 그거를 이제 다시 공부를 하는데 그건 이제 각 우리 매니지먼트도 있고 또 뭐 환경 분야, 오사, 뭐 메인터넌스 관계, 전기, 건축, 기계 뭐 이런 플랜트를 하는데 필요한 매니지먼트뿐만 아니라 그런 거를 정리하는 그런 또 미국의 필요한 서티가 있더라고요. 그걸 또 이제 공부를 해서 또 도움이 많이 됐고 최근에 이제 작년에 우리 그 프랙티셔너 영국에 그거를 이제 공부하게 됐는데, 그건 실제로 참 프랙티컬한 프로세스들이 우리가 프로젝트 전문가한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가 미국의 PMBOK 위주로 회사의 절차서라든가 이런 걸 많이 따라하고, 저도 해외 갈 때 많이 써먹었는데, 그 영국의 프린스2를 접하고부터는, 이게 또 프로세스적으로 아주 프랙티컬하다. 이래서 지금 회사에도 접목을 많이 하고, 저도 그 분야를 지금 공부를 또 다른 분야 계속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PM에 대한 그 사랑이 자꾸 깊어지네요. 예. 저 우리 한 대표님이 그 아까 동영상도 봤지만 참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에 찬사도 많이 보내고 하는데, 저도 거기 열심히 PM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아마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소개는 뭐 이 정도 드리고. 이게 전에 포스가 장난 아닌데요. 네. 참고로 저기 강진봉 부장님은 네. 제 석사 선배님이시고요. 아, 그다음에 박사 동기인데 석사 때는 서로 몰랐어요. 훨씬 전에 졸업을 하셨고 박사에 들어와서 같이 수업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하다가 그런가요? 해서 우연하게.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뭔가 한쪽의 분야에 집중하다 보면 그 고수들끼리 이렇게 정상에서 만난다고 하듯이 이쪽 그 플랜트 쪽에서 계속 하시고 저는 또 이렇게 좀 계속 하다가 우연히 또 정점에서 만난 것 같아요. 예. 정말 희한한 인연인데 아무튼 그러면 참 인연이 참 많네요. 예, 많죠. 예. PMP도 같은 분야고, 하여튼 프린스도 같은 분야고. PM에 대한 관심, 프린스트도 저랑 같이 공부해서 같이 하고. 합격하시고 저보다 점수가 더 잘 났었죠. 아니까 우리 한 대표님 따라갈 수가 있는 제가. 이게 서로 디스플? 한 대표님 워낙 머리가 훌륭하신 분이니까. 자, 그래서 저희가 라PM 1회는 PMI 한국 챕터의 회장님을 모셨고, 이제 2회는 학계에 계신 이제 김대철 교수님을 모셨고, 3회는 이제 산업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몸으로 하셨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특별히 제가 섭외를 했는데, 바쁜 시간에 송도에서 오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반차 되신 건가요? 예, 되게 소중한 직장인의 가장 중요한 나 일, PM이 반차까지 내셔가지고 압구정 스튜디오까지 오신 거에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제 게스트분에게 사전에 질문지를 좀 준비를 해서 보내드리는데, 강신봉 부장님은 굉장히 준비가 또 철저하신 분이라 또 본인 스스로 이렇게 멋진 슬라이드를 또 만들어 오셨는데요. 저희가 질문을 먼저 드릴까요? 아니면 준비한 거를 먼저 설명을 좀 하시고 진행을 하시겠어요? 우리 한 대표님 편한 대로 하시죠. 써야 이제. 이게 또 공을 저한테 다시 던지네요. 그래도 어떻게 하시겠죠? 그래요?
슬라이드를 간단하게 얘기 슬라이드를- 드리고 슬라이드를 먼저 보여주실 시간이 것 같아요. 남으면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할까요? 네. 예. 아마 오늘은 질문은 없는 걸로 할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분량이- 제가 빨리 넘길 거예요. 질문이 또 중요하니까. 예. 그리고 참고로 저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보다가 질문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 한 10분 정도 갔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그 강신보부장한테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미리 준비를 해놓으셨다가 거기 게시글을 올리시면 저희가 보고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가 멋진 걸 준비를 해오셨는데 여기가 브라질인가요? 브라질 예수상이죠. 예. 자, 그럼 오늘 시청자가 슬라이드- 많습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예. 일단 10명은 넘습니다. 아, 예. 쪼크를 잘하시네. 자, 설명을 예. 좀 해주시죠. 예, 여기 준비하신 거. 그림에 있는 데는 브라질의 이제 세계 이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산 꼭대기에 이제 예수상이 이렇게 있는데 그 관광 코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재 PMO 그룹에 오기 전에 여기 브라질 제철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브라질에 한 10년 이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아주 인상이 많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보면 이제 중국 지수이 비료 공장, 우리나라가 93년에 중국과 수교를 했을 때 성마다 이제 비료 공장을 하나 짓는 사업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여기 이제 동해 가스 나오는 데를 이제 인상 깊게, 뭐, 그래도 규모는 작지만 우리나라에서 천연 자원이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현대 정유 대산에 제가 현대 들어와서 처음 한 프로젝트. 그 다음에 저 이란에 이제 사우스파 4앤 2앤3였는데 여기가 이제 이란의 공장이지만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제가 한 2년 근무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설계라든가 다국적 기업하고 같이 했던 그런 기업들. 브라질이 이렇게 저기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여기 해변이 어딘지 아세요? 아니요. 코파카바나, 그죠? 예. 예? 뭐라고요? 그 부장님은 몇 개 국어를 하세요, 그러면? 프랑스에도 2년 있으셨고, 언어는 이제 뭐 브라질에도 잘 하는 거는 별로 없지만 네. 기본적인.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 영어. 그다음에 일본에 옛날에 프로젝트 하면서도 한 좀 어. 오래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어. 일본어. 그다음에 중국 하면서 이제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는 옛날에 좀 했었는데 좀 세월이 지나니까 안 까먹고. 쓰니까 잊어버렸는데 근데 노래는 기억이 나요. 네. 그 PM들한테 그 중국 노래를 이제 코디네이션을 잘 하려면 예. 또 문화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거를 이제 해서 그러면 저기 노래를 갑작스러운 들려줘요? 부탁인데, 아니 노래 말고 그 노래는 좀 부담스럽고요. 예. 중국어로 자신의 소개를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아, 그 지금 물인데 나중에 그럼 브라질어로. 워스 장시연펑 이 정도. 아, 예. 워스. 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시간이 안될것 잘 같아요. 가네요. 예. 제 소개는 아까 했으니까. 네. 자,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많이 하는데 플랜트 쪽엔 주로 이제 기본 설계를 하게 되고 그걸 보통 EPC라고 줄여서 예. 많이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EPC를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피드 사업이라고 그러죠. 앞에 이제 피지블 스타디라든가 또 견적 기본 설계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 그다음에 조업 지도를 해서 그다음에 메인터넌스를 계속 하게 되고 다시 그 안에서 기술 개발을 하고 이것을 이제 최적화하고 코스트 다운하고 어떤 기간 내에 달성하면서 어떤 고객의 품질을 달성해주는 그런 것으로 이제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아니요? 처음 보는데요. 아, 그래요? 자, 자세하게 얘기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EPC 턴키 프로젝트를 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스테이지별로 우리가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브라질 CSP 사업 같은 경우에 한 19개 프로젝트가 그 하나의 저 전체 제철소로 되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니징 프로젝트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규모가 2억 불짜리 프로젝트가 뭐 한 20개 정도 된다 그러면 40억 불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43억 불 이상인데 그게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5조짜리 프로젝트니까 그 수주할 때 그 플랜트 사상 최고의 어떤 프로젝트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스테이지별로 이렇게 타당 조사부터 기획 단계, 설계 단계, 발주 단계, 시공 단계, 시운전 단계에서 각 분야별로 우리가 그 날리지 베이스로 일을 하게 되는 뭐 이런 걸 아까 우리가 PMVOQ나 프린스2를 얘기하셨는데 네.
PMBOK는 주로 이런 그 난리 영역, 지식 영역에 이제 오리엔티드가 많이 돼 있죠. 김 대표님 그렇게 말이 맞나요? 네네네. 아, 맞습니다. 그런 것 네, 같습니까? 네, 네. 방송이니까 또 아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지별로는 이제 프린스2에 보면은 그 프로세스별로 정리가 페이지. 잘 돼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접목해서 이제 매니징을 좀 할 수 있었다고 이제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그 공부한 것들이.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면 프로젝트 매니저나 프로그램 매니저를 하면서 100일 안에 뭔가를 준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아까 그 플래닝. 그래서 플래닝을 잘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일반 프로젝트 레벨에서 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레벨에서 해야 될 것들, 또 자재 구매에서 해야 될 것들, 공사 관리, 공사 또 시공 관리 해야 될 이런 내용들이 한 달, 두 달, 세 달 사이에 어떤 플래닝을 잘해서 그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하는데 아주 좋은 그게 절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수행 계획서들을 우리가 이제 일부 이렇게 쭉 한 내용들을 제가 이제 실제 한 것들을 한번 담아봤고요. 또 수행 계획서들. 그 다음에 이제 이 브라질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가 해외 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 여러 가지 사람 질문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글로벌화가 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생각할 때 해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글로벌화가 중요하고 그 다음이 현지화가 중요해요. 현지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문화나 관습이나 그런 걸 이해하고 이제 언어를 글로벌한 거를 이제 내용을 뭐 영어라든가 현지어를 알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수주 얘기가 잠깐 있는데 참 재밌는 얘기가 브라질이 잘 놀자 하는 나라 아닙니까? 네, 네. 예. 굉장히 그 축제도 많고 그래서 발주처 간의 의견 조율이라든가 인간적인 신뢰라든가 또 현지 문화 이해 공감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물론 뭐 공부하는 데서 나오지만 그래서 항상 가능하면 이벤트를 많이 만들고 또 이 브라질 국경일이 되면 그 또 국기를 갖다가 그분들하고 같이 사진도 촬영해서 같이 액티비티도 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예, 같은데요.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또 회의하기 전에는 항상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에너지의 교감, 예. 예, 정신의 교감, 기구함 이런 거를 통해서 그 항상 회의를 부드럽게 끌고 가면서 우리가 목적한 바를 달성하는 게 회의 목표 아니겠어요? 예. 브라더, 선. 그래서 한 1, 2분 야, 요 한번 보죠. 네네, 뭐 네네. 이걸 이게 체조가 나오나? 이 강 부장님이 예. 굉장히 약간 엑스트로버트, 그러니까 약간 외형 스타일이세요. 굉장히 아, 이 액티브하시고. 단전치기가 나오는데 이게 안 되군요. 예. 아, 죄송합니다. 네, 넘어가시죠. 넘어가야겠습니다. 체조하는 게 쭉 나오는데 예,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PC 턴키 프로젝트의 티피컬한 조직도를 이제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 조직도가 상당히 어떤 제일 중요한 포션이 되는데 예,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해외 사업을 하면서 보면 국내 관행에 따라서 필수 조직을 필요한데도 빼고 하다 보면 이제 사업 수행에 여러 가지 리스크에 봉착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죠. 실제로 인건비가 들고 또 사람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전략한다고 눈앞에 건 보지만 실제 빠지는 영무들을 보면 돈이 엄청나게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조직을 처음부터 잘 갖춰야 되겠다. 저 HSE 부분은 공통적으로 있는 건가요? 아니 저 프로젝트에 특화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현대의 프로젝트들은 이제 헬스, 그죠? 세이프티, 엔바라먼트. 그래서 이걸 요즘은 이제 SH라 C라고 그러죠, C. 예, 이 매니저인데 이 부분이 예, 상당히 중요하죠. 그 현지화 부분에서 네네네. 현지의 안전보건법이라든가 환경 인허가라든가 그다음에 퍼밋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뭐 통관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상당히 전문적인 그 사전 지식이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사실 프로젝트를 망치는 경우가 많죠.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지화. 이런 부분을 IT에는 담당해야-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IT는 이제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갑니다. 네네. 여기 보면 프로젝트 아, 컨트롤 예, 하려면 예, IT도 예.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 IT 요즘은- 쪽에서는 예. 헬스나 세이프티 이런 쪽을 좀 강조를 안 한다는 얘기죠. 예. 네, 좀 산업 분야 특성. 아, 그 부분은 아마 건설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그럴 수 있었겠습니다. 네.
자, 이것도 이제 회사 컴퍼니부터 프로그램 매니저, 프로젝트 디렉터에서 조직도가 이제 쭉 있고, 요 단계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자가 만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성공적인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 매니저가 정말 훌륭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팀 멤버들이 각 위치에서 정말 훌륭해야 되겠다. 또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겠다. 사실 조직을 보면 또 멤버의 면면을 보면 프로젝트가 성공하겠다 안 하겠다도 네. 사실 그 판단은 할 수 있죠. 그러면 포스코 건설에서는 프로그램 매니저라는 타이틀을 공식적으로 활용을 쓰시나요? 지금까지는 국내 관행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없었는데, 네. 예, 이제 이런 분야로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하고, 네. 현재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도 시운전 매니저를 프로그램 시운전 매니저 이렇게, 다 쓰고 있어요. 예, 네. 이제 명령 국내는 아니고 해외 쪽에서. 해외 쪽에서 네. 시작 단계라 볼 수가 있죠. 또 네. 연구하고 어프로치하는 단계다. 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부분을 많이 개발해 가야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스크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다 아는 내용이지만 실제 리스크를 매니지먼트를 전략을 이제 구성을 하고 또 프로시저를 만들어서 그 주로 이제 계약상을 이행을 하면서 그게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네.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안 되는 것들을 리스크 레지스트 등록해서 관리 정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 전문가나 또 전문 뭐 컨설팅 소견도 같이 해가면서 그 전문적인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방금 전에 슬라이드 보면 uncertainties and risk라고 돼 있는데 그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것도 사실 애매할 수가 있죠. 리스크라는 게 불확실성이. 예, 리스크라는 게 이제 위험도 있고 기회가 있는 게 리스크죠. 예. 리스크란 말은 우리가 위험이라고 표현하면 요즘은 좀 잘못된 예, 예. 표현 같아요. 그죠? 불확실한 저희 사건.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리스크라 이러면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이 기회로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불확실성은 저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지만 네. 우리가 미리 알지 못하는 거 예. 사실은 예측이 되는 그런 리스크도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known risk가 예, 있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불확실하다. 언제 어떻게 나올지 저는 모르겠다. 언노운 리스크 쪽에 예, 좀-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게 항상 상존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리스크 관리라는 게 해결했다가 다시 이제 또 새로운 게 또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크레딧 수행 중에. 네.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죠? 네. 나 PM 들으시는 분들 다 PM이니까. 수준이 다 높으시니까 제가 또 뭐 더 필요한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PM이나 PM 핵심 직무자에서 핵심 역량이 이제 되겠는데 어떤 아이디어란 프로젝트 매니저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로 보면은 상당히 그 싱글 레스판스를 가지면서 어떤 풀타임 커미트먼트를 가져야 되고 저는 창조성이 좀 필요하겠다 관리에 그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지역이나 현지화에 따라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미팅이나 이런 걸 주도할 때 그 어떤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전체를 스테이크홀더를 아울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 다음에 어떤 그 프로젝트 수행상의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지고 리스크에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저게 디파인을 한 거잖아요. 예. 저런 게 필요하다라고 돼 있는데 저런 걸 실제 포스코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로드맵이 어떤 이제 정해져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코스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장 과정이라든가 네. 또 EPPM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는데 지금 볼 때는 조금 약한 면도 있지만 네. 우리 포스코 같은 경우 국내 유지에 이제 사업이 많았죠. 현재까지. 해외 사업을 가면서 그런 PM 인증이라든가 이런 네. 제도들을 이제 만들어가고 스코어 제도도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예. 과정이 있다. 현재 이렇게 볼 수- 과정에 있다. 예, 예. 예. 해외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른데 일부 보면 이제 그 회사 자체 서티파이드 PM 제도를 둬서 예. 그 회사에서 정해진 로드맵을 다 거쳐야 인증받은 PM으로서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예, 로드맵을 두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맞습니다. 그 제가 근무했던 전 직장 같은 경우에는 그 엔지니어링 매니저나 네. PM이 어느 일정 시험을 거쳐야 예. 될 수 있게 그런 네. 제도가 있죠. 예, 그쵸. 그 참 시험 많이 떨어집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뭐 스킬들이나 이런 거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식도 이제 소프트 스킬도 좀 가져야 되겠다는 거. 또 기술 분야도 일부 가지면 더 좋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의학이라든가 또 국제 규정이나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PM이 아무나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PM이 할 일들을 쭉 적어봤고요. 실제로 이런 분야를 다 알기 위해서는 상당한 경험과 공부를 해야만이 PM을 할 수가 있겠다. 우리가 나 PM이지만, 그죠? 예. 그 다음 해외 사업의 성공 요인을 쭉 한번 보면, 어쨌든 글로벌 수준이 이제 선진화가 돼야 되겠다는 거. 요걸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 내부적으로 한번 그 해외 사업에 대한 손실이 요즘 참 많다고 많이 나오는데 요인을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전 조사나 현지화 이런 그 조사가 좀 미흡해서 부실 수조의 영향이 크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인력이 미투입됐다 하는 얘기는 이제 결국은 사업관리 인력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 그 다음에 PM 어떤 사업 수행에 영향이 좀 부족하다. 지식이 필요한 거죠. 지식하고 경험도 그다음에 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 이제 경험도 네. 같이. 그 다음에 EPC, PM의 조직 체계. 이것도 네. 역시 이제 PM 지식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회사 조직이 네. 좀 PM, 해외 사업 관리 수행에 맞는 그런 조직으로 돼야 되겠다는 거. 아, 이거는 예. 지금 포스코 내부의 어떤 그런 걸 드러내는 건데 괜찮으신가요? 이건 포스코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아, 그래요? 예, 이건 아마 전 그 회사에 우리 그 국내에 예, 국내에 뭐 될 수도 있고 해외도 될 수가 있겠죠. 아, 일반적인 거. 예, 그러나 조사는 국내 위주로 했습니다만. 포스코 자체만 조사한 건 아니죠? 예, 예, 아, 아닙니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같이 제가 관심 있게 좀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저 자료 되게 고급 자료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렇습니까? 예. 이 고급스럽게 포장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우리 김 대표님이 좀 포장을 하시죠. 그래서 해외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주 능력의 이제 시장 분석이나 현지화, 또 영업이라든가 계약 관리 역량이라든가, 또 우수의 어떤 그 업체 확보라든가, 또 능력, 시공 관리 능력이라든가, 사업 수행 역량, 이게 이제 주로 이제 PM 네. 분야가 많이 되죠. 사업 관리 체계 선진화, 이런 부분들하고 쭉 이제 IT도 저 MIS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밸류 엔지니어링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조합이 이루어져서 실제 수행이 체계적으로 돼야 이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이 되게 멋집니다. 밸류 보통 원가로 하면 코스트나 이렇게 좀 로우 레벨 단어를 쓸 것 같은데 밸류라는 말을 쓰는 거 보면 나중에 그 레슨런 저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실제 나중에 어떠한 가치로 더 크게 제가 이제 느껴지느냐. 밸류 전문가입니까? 네. 미국의 가치공학 네네네. 전문가인데 이제 제가 이제 밸류 엔지니어링도 많이 이제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서울 영업소 가면은 그 병렬로 지금 표를 받고 하죠. 그 네네. 병목 현상 때문에 네네.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밸류 엔지니어링을 옛날에 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 밸류 엔지니어링 자체가 이 기능은 향상되게 하고 네. 그 기능을 향상시키면서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가치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네. 우리 한 대표님이 내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한 10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버는 거는 뭐 앞으로 미래 가치가 뭐 100억을 번다 그러면 한 지수가 10 정도의 가치 높은 사람이 나오는 거죠. 저는 뭐 한 반 정도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비용과 기능의 관계를 네. 따지면 이제 알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되게 멋진 것 같습니다. 예. 저 수주에서 PQ는 뭔가요? 이제 프리퀄리피케이션인데 네네. 예, 사전에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영향이 되는지 안 영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예. 저게 안 되면 경험 없으면 저게 이제 못 들어가죠. 네. 예. 그래서 해외 사업을 하면 경험도 상당히 많이 중요하죠.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갑자기 아니 수학이 밸류. 야. 간단한 건데 네.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벌써 얘기를 해버렸네요. 그죠? 펑션 예, 나누기 컨셉이 네. 그죠? 밸류를 결정을 이제 하는데 가치의 결정은 고객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생산자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아, 맞네요. 고객이 나한테 뭔가를 주는 거죠. 그죠? 새 삶은 다 서로 고객이니까. 그죠? 그래서 보면 이제 기능을 이제 코스트.
최대화하고 그죠? 예. 코스트를 낮추고 코스트를 낮추고 고객 만족도를 올리고 네. 이런 이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또 이게 내용이 많아서. 네. 예. 그다음에 이제 V를 하면 기대 효과들이 이제 원가 절감, 마인드 확산이 되고 품질 향상, 공사비 절감, 뭐 시공성 향상, 기능 향상, 하자 예방 좋은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공사 초기 단계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V가 가장 효과가 언제 있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설계나 네. 기본 설계나 뭐 상세 설계 또 구매 초기 단계 계획에 있다는 거죠. 플래닝 예. 단계에 있다. 계획 단계에서 V를 해야 예, 그렇죠. 원가 절감을 80% 정도 프로젝트 전체로 보면 할 수가 있고 벌써 시공 단계에서 한다 그러면 한 20% 정도의 많이 절감 효과만 있지 않겠느냐. 늦었네요. 예. 그래서 빨리할수록 좋은 거네요. 그렇죠. 아까 그 내용 우리 김 대표님 잘 설명하시더 네, 그죠? 네, 네. 계획에 아까 뭐 10몇 개월이 걸렸고 네, 네, 네. 실제는 얼마 걸렸다. 그게 이제 같은 원리죠. 네. 예. 참 이건 참 좋은 공부 같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예. 계획이 정말 중요하다. 계획 없으면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실제. 맞아요. 예, 모든 게.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분야 중에 이제 영국의 프린스트와 미국의 PMBOK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이제 해놓은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미국의 PMBOK는 지식 영역으로 어떤 브로드 콜렉션을 그 프로젝트 해놨다. 그럼 여기는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메서드를 오버하게 좀 프로세스적으로 적용했다. 여기는 뭐, 준수를 절대적으로 잘 돼 있으니까 따라야 되겠다는 게고, 이거는 뭐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한데, 그렇지만 이제 주로 이제 지식 영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관리나 이런 걸 많이 적용을 하는 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보면 이제 프린스2라는 개념이 좀 전체적으로 이 테일러링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전문하게 이렇게 딱 그 매뉴얼에도 그렇게 잘 돼 있어요. 네네네. 테일러링이라는 게 이제 우리 양복을 맞추는 거 아닙니까? 어떤 지식을 가지고 우리 프로젝트에 맞춰서 성공적인 프로젝트 할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PM이 창의성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이 지식을 알고 또 경험을 가지고. 이제 PMBOK는 그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영역을 제공을 주로 하고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서로 이렇게 양립되게 보완적인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프린스2 포럼을 아까 설명한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다음 5월 20일 날 있는데 오시면 우리 그 김승철 교수님이 첫 강의를 이제 하실 텐데 그 상당히 아마 유익한 그 네. 매니지먼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프린스 포럼이 또 멤버들이 이렇게 다 같이 지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함께 하셔도 우리가 지식을 많이 나눌 수가 네.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그에 이제 마지막일 수 있는데, 프로젝트도 결국은 어떤 지식이나 이런 프로세스에 따라서 우리가 선진 기술을 가지고, 스킬을 가지고 하지만, 결국은 이 자체도 개선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게, 이제, 우리가 불변하는 진리가 아닌가. 그래서, 매니지먼트를 공부하는데 현재의 배운 지식에 그치지 않고,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공부해 가야 되는 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아닌가, 변화 관리를 해 가야 되는 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이 제 프레젠테이션 세미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아니, 세미나가 돼버렸네요. 그러게요. 뭐 네. PMP, 프린스2, V, CVS, 네. CPE 이 자격들 박사과정까지 밟고 계시면서 네. 이런 평균 그 하루 수면이 몇 시간 정도 되세요? 하루 잠은 뭐 보통 제가 이제 한 5시간 5시간. 예, 정도 뭐 5시간 반 이렇게 자는데 그래도 안 피곤하세요? 낮에? 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항상 걸어 다니고 길을 가서. 예, 단전호흡을 자기 전에 항상 해요. 아. 예, 일어나서 또 단전호흡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상당히 그 에너지의 어떤 게더링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야, 그래서 대단하시네. 그걸 아마 제가 젊을 때 단전호흡을 접했는데 29대인가 네. 그래서 한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단전호흡은 생활화하고 있어요. 그게 예. 옛날처럼 뭐 잠을 적게 자도 버틸 수 있는 원천이다.
그 대신에 이제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다. 아,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잠을 적게 자도 안 피곤해요. 괜찮죠. 그게 아, 진짜요? 명상이 되기 때문에 좋은 명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생각 많이 안 하나 보다. 난 8시간 아니야, 좋은 생각을 다 하는데 이제 관념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거죠. 잠이 꼭 릴렉스만 아니다 하는 관념을 제가 한번 아, 떨쳐본 근데 거죠. 저기 뭐 의학 이런 그 기사 이런 거 보면 네. 잠을 너무 적게 자도 안 좋고 너무 많이 자도 안 좋다. 최소 7에서 8시간이 가장 좋은 수면 시간 이렇게 의사분들이 얘기하는데 안 맞는다. 아, 매일 자면 저도 자고 싶긴 하죠. 잘 시간이 사실 부족해요. 네. 그런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좀 더 자려고 해도 네. 습관이 그래 되어 놓으니까 아, 잘 안 되는데 그 대신에 이제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그런 그 운동이라든가 또 단전호흡이라든가 좋은 명상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활에서 하려고 그러죠. 오늘부터 좋은 생각. 뭐 같이. 단전호흡을 같이 배울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단전호흡 특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 일어나시고 단전치기를 한번 해요? 좀만 참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나는 단전이다가 아니고 예. 나는 PM이다가 저희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 그 게스트 분에게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질문들 또 그런 질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뭐 브라질, 프랑스, 뭐 일본, 중국 여러 군데 다니셨는데 제가 그 제일 사람들한테 많이 그 질문을 드리는 게 사실 그 레스토랑들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장님이 생각하기에 그 수많은 경험 중에 경험한 많은 교훈상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뭐 넘버 3, 탑 넘버 3 뭐 이런 거 정도로 선정해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신 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그러니까 꼭 해외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교훈 중에 정말 이거는 공유하고 싶다, 여러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은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아, 좋은 질문 같은데, 진짜. 레슨스러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사람들이 저보고 질문을 되게 잘 만든다고 이렇게 칭찬해요. 아, 진짜 이거 감사합니다.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또 경험도 예. 있는 부분이고 또 예. 레슨 런드가 우리가 프린스2 책에 보면 예. 프로젝트가 시작을 하게 되면 이 PM, 익스큐티브 그러니까 PD나 PM을 지명한 다음에 해야 될 게 캡처 레슨스죠. 예. 참 명확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제가 이제 놀라는데 예. 사실 해외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질문하고 다르게 이론 설명을 지금 하고 있네. 아, 괜찮습니까? 경험, 본인의 예. 경험을 얘기해. 그래서 그거를 레슨서를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도 반드시 이제 이 참여자들, 스테이크홀더들한테 이제 사전 인지시키고 실수를 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 보면은 해외 사업은 글로벌화 해야 되는데 절차서 이런 게 준비가 좀 부족해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프로시저라든가 뭐 인보이싱 프로시저라든가 뭐 익스프레스 프로시저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잘 준비해 가지고 그걸 회사의 어떤 그 관리 능력을 가지고 이제 해외를 나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회사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해외에 이제 뭐 켈로그라든가 미국 회사 제이콥스라든가 포스트빌라라든가 이런 데 접하니까 다 절차서를 가지고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당할 수가 없죠. 네. 예. 그걸 다시 공부한다고 됩니까? 프로젝트는 당장 해야 되는데. 그렇죠. 시간이 예. 없죠. 그러니까 해외 사업을 우리가 진출해야 되겠다 이런 그 뭐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절차서를 우선 먼저 공부를 해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 관리 절차서, 또 설계를 하려면 설계 관리 절차, 자재구매나 구매 관리 절차, 시공하려면 시공 관리 절차, 시운전 절차, 뭐 이런 절차서를 그 회사의 어떤 그 색깔이 있는 절차서로 준비를 해놓고 해외 사업을 나가야 되겠다. 예, 그런 부분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현재 산업계에서도 이제 지금은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일부 회사 잘 돼 있지만 또 일부 회사들은 부족한 면이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게 정말 잘 갖춰야 되겠다. 네. 예. 또 혹시 또 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현지화 능력에서 네. 해외 사업을 하려면 현지 환경을 알아야 되고 또 입찰 단계 초기에 미리 나가서 그 사전 조사를 해서 나중에 반영이 되면 어떻게 되겠다는 걸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현지 안전보건법이라든가 그건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건 따라줘야 되거든.
그런 걸 사전 조사를 안 함으로 해서 가서 당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현지의 HSE라든가 이런 걸 안전을 관리할 때 안전 요원이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10명에 뭐 또 40명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뭐 5명에 안전 요원이 1명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이. 거를 이제 사전에 소소한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그 프로젝트가 가다가 또 서게 되고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죠. 또 의사도 예를 들어서 40명당 1명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10명당 1명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국내 관행에서 좀 탈피해서 현지화의 환경, 인허가, 산업안전보건법 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숙지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현지화 능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 제가 갑자기 궁금한 건데 발주처 쪽 입장에서 보면 실제 그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예. 그리고 아까처럼 중간에 중단되고 절차서도 없고 예. 그런 상태에서 들어와서 프로젝트 하는 거 되게 답답할 것 같은데 예. 그런 거에 대한 컴플레인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수주당 이런 경우가 참 좋은 진짜 질문을 하셨는데 그게 수주 단계에 뽀롱이 나면 수주가 안 돼요, 사실. 그죠? 아, 뽀록이라는 전문 용어가 나왔네요. 예. 아, 이거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괜찮습니다. 우리 아, 전문 이거 참 방송이니까 이거 저- 전문 용어를 써야 이거 돼요. 걸러주세요. 감해야 하는 예, 자, 뽀록이 난 수주 단계에서 뽀록이 나면 그렇게 당연히 되면 예. 수주가 어렵게 돼요, 사실. 아, 그러면 그 전에는 뽀록이 안 난 거예요? 그전에는 흉내를 다른 데 갖다가 어떻게든. 내서 수주하는 경우가 있죠. 예. 예. 그러다 보면 하다 보면 이제 근데 이게 그게 더 문제 아니에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속였다는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고객 입장에서. 들 수 있는데 기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구조가 참 복잡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CEO 뭐 또 임원 뭐 예, 이렇게 의사결정 구조. 예, 그런 구조들이 수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놓이게 되지요. 어쩔 수 그러다 없이 보면 예, 하면 또, 된다. 예, 이렇게 지금 현재는 안 가져 있지만 예. 그 갇혀 가지고 수주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게 많거든요. 자, 상황이 그래서 하긴 했는데 예, 뽀록이 났어요. 예,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예. 그 누가 십자가를 칩니까? 그러면 이제 십자가가 이제 주로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하고 팀 매니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뭐 좀 욕은 얻어먹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 빨리 이제 준비를 해서 전문가들을 또 모셔가지고 컨설팅을 받고 이래서 이제 해결해 가면서 그러면 그런 발주처하고. 상황에서 중간에 드롭된 적 한 번도 없어요? 어쨌든 드롭을 하기는 어렵겠죠. 없는데 아, 이제 발주처에서 심하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 심한 거 예를 하나 들어주시면. 심하게 예를 들면은 뭐 어디 제가 회사에 뭐 이렇게 경험을 했으니까 예, 어디를 예. 할 수는 예, 없지만 예, 예, 수행하다 보면 당신네도 이게 절차를 제대로 갖추고 해야 되는데 이 공정관리 절차가 제대로 안 됐다. 네. 당신네들 국내 하는 방식이다. 이거 글로벌하지 네. 않다. 이거 고쳐라. 네. 고쳐라 했는데도 우리가 빨리 거기 대응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왜냐면 능력이 좀 부족했어. 발주처가 하다 보니까 참 답답하거든요. 네. 그래서 얘기를 해도 안 듣고 네. 또 얘기했는데도 또 뭐 하겠다는 그런 게 우리는 노력을 하지만 자기들 보기엔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뭐 회의장을 뛰쳐나가고 발주처가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 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잖아요. 본인이 발주 이제 하나의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주는 아.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또 갖게 되고 그런 이면에는 또 우리가 발주를 고마워해야 되는 것도 있죠. 네. 아, 참 배우게 한다. 네. 예. 우리가 해외 가서 다 배운 거 아닙니까? 네. 옛날에 제가 파리에서 그 프랑스 토탈 피나라는 회사랑 그 발주처였는데 네. 그때 이제 베이직 설계 기본 설계사가 이제 호스트 빌라에서 이제 다국적 기업이 같이 뭐 이태리 사람, 영국 사람, 뭐 싱가포르, 콜롬비아 이런 다국적 엔지니어들하고 제가 이제 같이 엔지니어링 코디네이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 발주처가 절차서가 아주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하면서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을 잘 배워서 네. 배우면. 그 다음부터 해외 사업에 정말 많이 활용하고 이런 케이스도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또 뭐 혹시 또 그 다음에 있으시면- 뭐 한 가지 얘기하면 문화 그 다음에 언어. 네. 그럼 언어 하면 영어를 좀 잘해야 돼. 저도 이제 영어를 좀 많이 부족해서 네. 스트레스 받고 언젠가는 열심히 해서 이제 더 잘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네. 끈기를 가지고 하려고 네. 그래요. 그 다음에 문화를 좀 잘 알아야 되겠다. 네. 그 나라에. 그래서 브라질 가서 일을 하는데 브라질 사람들은 월드컵 축구를 하면 자기 나라 경기를 하면 근무 시간도 이렇게 스킵하고 네. 예, 그 시간에는 미팅 시간을 잡으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축제 기간이 이제 2월 달에 이제 삼바 초기에 뭐 있는데 삼바 축제. 그러면 한 2, 3일 전국이 다 놀잖아요. 네. 그때 그걸 같이 일하자고 하면 안 되죠. 같이 쉬어야 되고. 예, 같이 이제 놀아줘야죠. 네. 쉬기도 하지만 놀아줘야죠, 놀아줘야 같이. 돼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문화하고는 좀 떨어져 있어요, 네, 그죠? 네, 네. 예, 그러나 어쩔 수 가능한 한 그 사람들 같이 놀라고 놀아라는 게 아니죠. 문화에 적응을 해라. 예,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네. 오늘 두 가지 키워드 나네. 뽀록 하고 놀아라. 네. 중국 같은 데는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 중국은 얘기 많이 이제 들었습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좀 이렇게 천천히 하는 스타일인데 중국말 그런 거 있잖아요. 만만디 네, 이런 건데 우리는 또 빨리빨리 하는 게 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일을 하면서 집에 가서 도배하고 이런 게 일보다 더 중요한데 네. 당신 일 안 하고 왜 도배하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 일 더 안 하죠. 네. 예. 같이 그런 가서 것들을 도배를 같이 해줘요. 야, 우리 한대면 잘하시겠는데 가서 이제 같이 저 빨리 도와줘서 빨리 도배도 끝내요. 해주고 또 주말에 그 네. 요리나 벼 뭐. 말리고 이러면 벼도 같이 말려주고 칭따오도 같이 한잔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중요한 네. 그런 문화 그 이해라고 중국 볼 수 프로젝트 있죠. 하신 분은 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족구도 같이 해주고. 좋았어요. 중국 프로젝트가 천천히 하니까 그거 따라 해주면 되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저도 질문을 많이 하고 싶은데 일단 김태우 소장님도 궁금한 거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조금 마시죠. 아까 그 문화에 관련돼서 많이 이야기해 주셨고 그 네. 현지 적응과 문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얼핏 듣기에도 인터내셔널 아까 그 자료에서도 그렇고 인터내셔널 코디네이터 라는 측면 글로벌 표준 용어는 아니잖아요. 예, 예.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키워드 어찌 보면 별명 중에 인터내셔널 코디네이터라는 별명도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어떤 이유로 아, 예. 그러니까 도대체 프로젝트를 할 때 프로세스도 중요하지만 그 이야기는 소프트 스킬 그런 측면을 더 강조하신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건 이제 저희들 그 발주처하고 저희들 이제 이분들이 이제 발주처하고 이제 브라질 프로젝트를 초기에 이제 할 때 그게 워낙 프로젝트 규모가 크니까 네네. 발주처하고 항상 미팅을 이제 많이 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회식이나 이런 것도 많이 가지고 하면서 그분들이 항상 많이 만족해 했어요. 제가 이제 조크도 좀 하기도 하고 기체도 좀 항상 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의 문화에 같이 이제 놀아주기도 하고 그게 아마 코디네이팅 능력 같아요. 그래 하면서 또 그 사람들의 그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빨리 이제 선제적으로 해결해주고 이래 하니까 코디네이팅이 참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수주도 하게 됐고 그래서 아마 발주처 분들이 당신이 참 정말 인터내셔널 코디네이터다. 이렇게 해서 항상 그 브랜드를 몇 개 저한테 이제 요구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브랜드 중에 사진 찍을 때 항상 하하하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항상 밝게 분위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전치기를 항상 미팅할 때 하니까 그것도 이제 브라질로 넘겨주려고 그러더라고 발주처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발주처 사람들한테 아 이건 그러면 이제 앞으로 브라질 CSP 거 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하듯이 결국 이제 모든 게 그 분위기나 계약 진행이나 이런 것들이 순조로웠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몇 가지 팁이 있다면 아까 하하하 했던 거하고 뭐 즐겁게 지내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발주처 사람들과 이해하고 그 사람들 어려운 점을 빨리 캐치해서 레포트나 이런 걸 빨리 해주고 예. 또 그 우리나라 외환 안정화에 기여를 많이 했다라는 소문이 있던데 아, 이게 그거는 어떤 그때 말인가요? 그거 같네요. 저기, 브라질 프로젝트가 이제 하나로 그 당시에 5조 800억인가 이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외환이 그리고 계약을 이제 브라질 프로젝트는 좀 잘한 경우인데 선수금을 한 20% 정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선수금이 한 1조 정도 주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연말에 12년 연말에 이제 계약을 하고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12월 말에 그 이제 반 정도가 이제 들어오고 그 다음 해에 이제 반 정도가 들어왔는데
한 4억 불이 들어왔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상당한 그 당시 외환이 그 한 위기가 있을 때인데 그날 외환이 안정이 됐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파악을 해보니까 그 돈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그 안정하게 기했다. 뉴스 보도 나간 적이 있죠. 예. 그럼 뭐 훈장 같은 것도 받고 아니 뭐 저야 뭐 그냥 또 매니징 하는 담당자니까 예. 뭐 다 같이 이제 받아야겠죠. 아까 그 5조짜리 프로젝트에 보면 자료에 얼핏 데이투데이 미팅이 있던데 예. 그런 프로젝트도 데이투데이 미팅을 하는 건가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입장에서는 네네. 데이투데이를 매일 해야죠. 예. 롤 미팅 하고 하듯이 박스 미팅이라든가. 왜냐하면 프로젝트가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프로젝트 매니저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랑 네. 그 다음에 데이투데이 매니지먼트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책에도 있을걸요. 예. 그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잘 하는 경우가 어렵죠. 어려운데 네. 이제 PM이 직급이 올라갈수록 데이투데이 매니지먼트 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액티브한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PM을 하는 게 능력을 갖고 경험을 갖고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아직 많이 남았는데 설마 근데 끝내려고? 예, 저희가 시간이 원래 빨리 가네요. 10분을 남겨놓고 큰일 났다. 이제 이 시청자분들하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지금 질문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그 게시판에 지금 질문을 좀 올려주시고요. 질문이 올라오면 일단 그걸로 넘어가고 다 그 질문이 올라오기 전까지 일단 저희 질문을 좀 하고 지금 그 사회자로 올라간 게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3명을 추첨해서 경품을 드린다는데 경품이 뭐냐면은 저희 소개해드렸던 그 iOS 21500 EN 가이드입니다. 이거 3권을 우편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설문조사 하신 분들 3분 초청을 해서. 그리고 이거는 PMI 한국 챕터에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일단 왕샤오창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유학 온 석사과정 학생 왕샤오창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첫 수교를 했을 당시에 중국에서 이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프로젝트였으며 어떻게 성공적으로 사업 관리를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국에서 오셨네요. 이거 오래된 얘기네요. 중국에서 오셨네. 네, 유학 야. 오셨대요. 예. 중국어로 하시죠. 我是江相평 그건 빼고 你好 설명을. 身体还好吗? 그 중국에 그 당시에 93년대 우리가 수교를 처음 했죠. 그때 제가 현대 있을 때인데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그 정도 21년, 2년 전에요. 오래됐네요. 예, 그때 이제 제가 그 엔지니어링 매니저 걸로 갔었는데 그 당시 중국 치수이라는데 양저강 건너가지고 북경에서 차로 한 13시간이 비포장도로를 달려가니까 네. 그 기기 있잖아요. 왜 기기 같은 게 포장을 잘못하면 망가지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미리 알고 물론 사전 조사를 우리가 좀 하는데 여기서 뭐 다리가 이렇게 어떤 높이 있다든지 하면 그 설비가 못 가는 걸 미리 조사해 배로 바다로 간다든지 이런 조사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게 리스크 예방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 GC 현지에 갔었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그때 아마 기본 설계사가 스남프로게티 이태리에 그다음에 중국 업체 또 일본의 업체들하고 이랬는데 그 발주처에 상당히 그 PM들한테 그 관계를 좋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기술은 기본적으로 잘 했었지만 그래서 PM의 아버지가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이거 저기 마사지하고 이런 걸 좀 사드리고 이래 했더니 뭐 그런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PM이 좀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뭐 덜 끝나도 조건부 사인도 해주시고 예, 그래서 그런 관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어떤 인터내셔널 코린 예, 코디네이팅이라든가 관시라고 그러는 관시라기보다 하여튼 발주처의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 감동시킨다. 선물. 고객 감동, 뭐 선물뿐만 아니라 마음도. 주말에는 또 이게 뭐 벼 같은 걸 같이 널어준다든가, 널어주고. 꽃을 같이 말려준다든가, 벽지 발라주고.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그 바탕에 기술이나 매니지먼트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그건 베이스고. 제 기억으로 그 당시에 제가 아마 일본어, 중국어, 영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태리 분들한테는 영어로, 일본 사람들은 일어로, 중국 사람들은 중국어로 이렇게 해서 아마 혼자서 통역도 하면서 일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뭐 지금은 거의 많이 잊었습니다. 네. 잊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 사업을 성공히 근데 중국에서 돈 벌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예, 우리가 중국에서 장사 그래서 핀딩선하고 산시 몇 개를 전달을 했었는데 그래서 뭐 그 프로젝트들이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왕샤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제 아시는 분이네요. 최경섭님이 개인 생활에 PM을 적용을 혹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개인 이야. 삶에도 PM을 적용을 하시나요? 뭐 안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또 우리가 하다 보면 저기 등잔 밑이 어둡다고 네. 그죠? 예, 잘 안 되는 경우인데 생각은 항상 그렇게 하면서 네. 시간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코스트 관리라든가 리스크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퀄리티라든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항상 관리를 하면서 생활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예. 자, 또 질문이 많지 않은데 최 교수님 또 올리셨는데 PM이 왜 회사 생활에 라이프라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이프라인이 뭐죠? 라이프라인이 되어야 합니까? 라이프라인이 뭔가요? 어려운데요? 처음 들어본 단어. 우리의 삶이 프로젝트입니다. 네. 자, 이거는 그러면 스킵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라인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좀 이게 좀 최 대표님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생명줄. 예. 네. 그러니까 왜 PM이 회사 생활에 예. PM이 왜 회사 생활에 생명줄이냐 이거죠. 뭐 중요하냐 그럼 이 왜, 말씀이죠. 왜 중요하냐?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질문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해외 나가기 전에는 국내 간행으로 일을 웬만하면 다 해요. 뭐 조달이 만약에 갑자기 불이 났어도 국내 조달을 하는 건 빨리 할 수가 있는데 해외 현지에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뭐 어디 구매를 해야 되고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고 배를 타고 와야 돼 이런 상황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훨씬 힘들죠. 그런 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겠죠. 네. 그러면 그런 거의 위험성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네. 놓는다든지 그런 분석을 해놓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아닙니까? 그건 단계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프로젝트를 한다는 건 수익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베너핏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또 회사가 생존하니까. 네. 그래서 사업 관리를 하지 않으면 사실 해외 사업이 거의 다 수익 적자예요. 우리나라 네. 건설업체들이 거의 많아요. 그게 결국은 사업 관리의 어떤 능력의 부재라고 네.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막 알고 있더라도 제대로 안 했다고 볼 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대표님하고 우리 김 대표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앞으로 그죠?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최 대표님 저 정말 중요합니다. 사업 네. 관리는 정말 중요하다. 그 생명줄 이상의 것이다. 회사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강 부장님은 한국 PM 업계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가요? 향후 계획을 물어보셨는데요. 이야, 어려운 질문 해주시네. 뭐 우선 단순하게는 그 제가 해외 사업을 경험하면서 사업 관리 능력의 부재로 인해서 회사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발주처로부터 불만을 또 쌓게 되고 네. 또 어떤 내부 조직 간의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들이 생기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이 해외 사업을 내가 지식에 대해서 내가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겠다. 네. 정말 많은 사람이 퍼져야겠다. 저변이 확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PM 저변 확대에 노력 있는 것이면 제가 노력하려고 네. 사실 많이 하고 그 일면에서 이제 뭐 학회라든가 또 협회라든가 이런데 이제 오늘 방송도 예, 출연하신 저기 거고. 네. 출연도 하고 뭐 자료도 또 제출하고 또 발표도 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기여하고 싶고 그 다음에 해외 프로젝트 쪽에 보면 우리가 컨설팅을 해외에 많이 받는데 해외에 많은 돈을 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도 충분히 이제 그런 영향이 영향을 갖춰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하면 영향이 갖춰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그 선진국이 하는 그런 어떤 피드 사업이라든가 또 상위 개념의 매니지먼트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는데 좀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런 데 같이 참여를 하고 싶고요. 야, 어찌 보면 이 현업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문에 계신 분들 말고 무에 계신 사람들에 대한 롤 모델이지 않을까 그쵸. 싶은데 아이고 많이 부족하지 않고 아이고, 많이 해야 되고. 한 20대, 그러니까 30대 초반 이게 PM에 막 이제 입문하려는 후배한테 좀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라면 안심하고 와, 막 그런. 그렇죠. 이게 제가 이제 회사에서 신입 사원들이 들어오면 이제 신입 사원들의 역량을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이제 해보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이제 뭐 다음 달에도 이제 저기 당국대 강의도 예정돼 있는데 이제 해외 입찰 계약 관리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플랜트 엔지니어 무엇인가 그런 사전 지식들이 공부를 하고 회사에 들어오면 그런 업계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또 그런 업계 건설을 제가 하는데 업계 아니라도 다른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지식을 알고 오면 상당히 그 업무의 어떤 그 처리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디테일하게 공부하기는 어렵더라도 그 훌륭한 선생님들도 이렇게 많으시니까 사업 관리에 대한 지식을 미리 습득하고 오면 그 회사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생 삶에 참 디딤돌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다른 분들보다는 젊은 나이에 이제 PM이라는 걸 선진 PM을 접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그 역할로서 이제 해외에도 저 프랑스 갈 때는 그 도움이 많이 됐고 그런데 이제 그런 사전 그 사업 관리 지식 또 문화 이런 것들을 같이 해외에 공부해 오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그러면 글로벌 프로젝트를 많이 경험해 보셔서 확실히 프로세스에 대한 체계와 그 나라의 문화, 컬처를 상당히 많이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좋은 말씀 오늘 시간이 좀 들었습니다. 많으면 더 많이 얘기를 할 텐데 저희가 이제 타임 다 리미트가 됐습니다. 있어요. 다 하셨어요? 다 팔아먹었어요. 또 전문 용어 또 나왔는데 팔아먹은. 예, 자 그러면 저희 방송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오늘 그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4회는 한 달 뒤에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오늘 간부장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많이 배우고 갑니다. 예, 앞으로 나PM이 더욱 발전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박수를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